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선도의 몽천녀 연시조 3편부터 업로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EBS 수능 특강 중에서 연시조가 출제 1위이기 때문에 이 작품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윤선도 하면은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시조의 대가입니다. 어부사이사 40수로 어부의 노래를 깔끔하게 정리해준 사람이고요. 그 외에 시조의 완성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문학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선도의 작품은 유독히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곳에서의 강의는 일부만 축약적으로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할 수 있도록 유튜브의 속성상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7강으로 각 강의마다 60분으로 사설시조, 연시조, 평시조까지 수특에 나와 있는 올해 그 시조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제가 낸 문제풀이와 작품의 해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르비 클래스의 단독 강좌로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 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 나가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도의 몽천요 EBS 47쪽에 나와 있거든요. 세 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이기 때문에 뭐 짧아요. 금방 합니다. 꿈속에 하늘을 노래하다. 꿈몽 하늘을 노래하다. 이런 뜻인데 17세기의 작품이고요. 세 편으로 된 연시조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우의적 표현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는 것은 깃들 우자예요. 뜻의. 그러니까 뜻을 거기에 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나와 있는데 A 속에는 A를 통해서 B를 드러내기 위해서 A를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쓴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도 다 빗대어입니다. 은유, 직유, 의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다 빗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빗대어에 다 들어가고요. 그러나 빗대어가 다 비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빗대어 중에 하나가 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이 말고도 뭐 유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빗대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대어는 간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뜻을 드러내는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고전 문학에서는 이 우의적인 수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조의 경우에 우의적인 방식으로 그 뜻을 드러냈다고 했을 때는 이 A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A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B를 드러내기 위해서 A를 통해서 B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A가 의미하는 B는 무엇인가? 이 1대1의 대응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의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 옥황상제가 나오거든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바로 임금을 빗대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군선, 떼거리 신선들이 나오는데 천상계에 들어가니까 신선들이 있었거든. 신선들이 윤선도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선도를 배척했던 간신들, 윤선도 입장에서 봤을 때 간신이겠죠. 그 사람들은 또 간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이 작품을 윤선도가 썼기 때문에 군선들은 윤선도 입장에서 간신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장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장인. 여기서 장인은 나라를 구해줄 충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이런 우의적인 뜻이 있다. 요거를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창작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17세기 중반에 효종 때 쓴 거예요. 효종은 윤선도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윤선도가 효종의 스승이었거든요. 왕이 되기 전에 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효종이 윤선도를 불렀어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스승이니까 불렀잖아요. 근데 효종 옆에 있던 신하들이 윤선도를 시기 질투한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와 그것 때문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 고산 지역에 머물면서 이때 쓴 그 좌절감과 절망감을 쓴 시조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내용은 임금은 윤선도를 궁궐로 불러서 쓰려고 하지만 자기 스승이었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맞고 꺼리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옥황과 신선으로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우의적으로 읊고 읽기 때문에 이 우의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한번 옥황은 임금이고요. 군선은 옥황상제 옆에서 막 윤선도를 까고 비방했던 간신들이다. 그리고 장인은 이 기울어가는 집을 고쳐줄 수 있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충신들이다.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 빗대어서 썼기 때문에 이 속의 뜻을 깃들여서 썼기 때문에 우의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봐두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꿈과 현실이 작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꿈과 현실은 대부분 문학 작품에서 여기 나와 있죠. 현실에서의 좌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초현실계입니다. 초현실계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계다. 현실이 아니고 현실을 뛰어넘은 곳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꿈속에 님을 만나고 천상에 가서 옥황상제한테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꿈을 통해 천상을 통해 자기 소망을 실현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의 공간으로 제시가 돼요. 왜냐면은 천상에 가서 옥황상제를 만났는데 여러 신선들이 막 비방을 해서 물러나와야 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천상 공간은 좌절의 공간이고요. 이 꿈의 세계에서도 소망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천상 세계는 윤선도가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는 아픔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윤선도의 몽천녀 속의 꿈과 천상의 세계는 좌절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의적 관계로 옥황 군선 장인들의 빗대어서 쓴 이 의미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일수는 이겁니다. 상실언가 이제 3사 3사잖아요. 꼭 석자, 넉자가 꼭 아니더라도 4번씩 끊어 읽는다. 이게 이제 사음보죠. 상시는 보통 때.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은 보통 때냐, 꿈이냐. 그 꿈속에 백옥경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올라간 곳이 백옥경인데 이게 천상세계예요. 초현실계죠. 비현실계죠. 천상세계죠. 그러니까 이 천상세계는 이거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정치현실 세계죠. 윤선도가 직접 가서 임금을 만났던 바로 그곳. 그게 바로 궁궐입니다. 궁궐. 그러니까 천상은 천상계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는 정치, 현실, 임금을 만났던 궁궐의 세계다. 이렇게 우의적으로 빗대어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윤선도가 올라간 곳, 천상계. 그래서 옥황상제는 반겨주셨잖아. 이게 임금이잖아. 효종이죠. 역사적 존재로서 효종. 자기 제자였잖아. 임금 되기 전에. 근데 군선들이, 떼거리 신선들이 꺼린다. 비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선이라고 할 때는 말만 신선이지 실제로 우리가 쓰는 그런 좋은 신선이 아니라 대단히 부정적인 세력이에요. 윤선도를 비방하는 간신들이라고 봐야죠. 두어라, 오호라 이건 감탄사고, 오호 연월은 자연 세계를 말해요. 자연 세계. 자연 속의 삶. 5개의 호수가 있는 연기가 있고 달이 있는 이게 중국에서의 자연의 세계를 대표하는 곳이거든요. 그 자연 세계가 내 분수다. 자연에서 왔잖아. 효종이 불러서 자연 속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신선들이 자기를 막 까고 공격하니까 아, 자연 세계로 가야겠다. 내가 왔던 곳이죠. 그것이 내 분수에 딱 맞다. 그것이 옳구나. 하면서 체념하면서 체념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오게 됐던 그 사정을 이 속에 표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은 자기가 진짜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정치 현실에서 추방을 당해서
자연세계 속으로 온 겁니다. 이 윤선도는 진짜 정치적인 포부가 있었거든요. 효종이 불렀고 자기가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비난을 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좌절감을 쓴 거죠. 자, 이수. 잠에 이제 꿈을 꿔. 비현실계죠. 초현실계. 11후에 들어갔어. 이게 누각인데 천상세계입니다. 천상의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곧 들어가게 된 곳이니까 역시 임금이 있는 궁궐, 한양, 서울, 정치 세계를 A를 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2루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앞에 백옥경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자, 갔어. 다시 한번 옥황상제는 웃었어요. 비웃는 게 아니죠. 반겼죠. 근데 군선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호라 백만의 창생은 백성들을 말해요. 백성들의 일을 어느 사이에 물어볼 거냐. 임금한테 의논도 못하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궁궐에 갔다가 막 신선들이 반대파들이 막 까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정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 이상이 있었던 거죠. 윤선도에게는 적어도 정치적인 이상과 포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좌절이 된 거죠. 왜? 이 군선들이 막 꾸짖고 그래서 백성들의 일을 묻지도 못하고 물러나오고 말았다. 이 정치적 이상을 경세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하다, 다스리다, 세상을 그리고 건진다는 뜻이에요. 건질체. 백성들을 건진다. 정치적 이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좌절된 거죠. 다 삼수.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죠. 삼수가 뭡니까? 삼수가. 삼수. 하늘이 무너진 때 무슨 수로 기원했느냐. 백옥루 중사할 때 어느 장인이 이뤄낸고 옥황상제한테 말하고자 했는데 말도 다 못하고 와버렸다. 역시 똑같은 뜻입니다. 옥황상제는 임금이죠. 효종이죠. 임금한테 이 나라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사례다는 말하다. to speak 말하다. 이 백자인데 to speak 말하다. 오늘부터 뭐 신문 넣지 마시오. 주인 빼. 주인이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임금한테 말하고자 했는데 말도 다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하늘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과거가 아니라 만약에 나라에 위기가 생길 때 무슨 수로 기워낼까? 그러니까 이 기워낸다는 것은 깊다, 꿰매다, 수선하다,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친다면 이거 과거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 점을 임금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또 백옥루를 거듭 고칠 때 중사는 거듭 고친다는 뜻이에요. 거듭. 다시 수리한다. 백옥루는 궁궐이잖아요. 천상세계. 그러니까 정치세계, 천상세계로 대표되는 우리 궁궐을 정치세계죠. 거듭 고칠 때에 어떤 장인이 있어서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장인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이 궁궐을 거듭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하를 말합니다. 충신이 되겠죠. 능력 있는 신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선들은 그걸 걱정한 거죠. 만약에 하늘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질 때 어떻게 기워낼까? 만약에 이 백옥루, 이 정치 세계 궁궐을 다시 고칠 때 어떤 능력 있는 목수나 장인이 이것을 다 이뤄낼까? 이런 일을 옥황상제에게 말하고자 했는데 말도 다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좌절과 체념의 정서를 드러낸 거죠. 이게 셋으로 된 윤선도의 몽천녀예요.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2016년도 수능에 목수와 장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실제의 어떤 의미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출제가 됐거든요. 바로 이 시조입니다. 정철의.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정철의 시조에서도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어와 동량제를 기둥이나 들보입니다. 이 집안을 바치는 기둥이나 들보를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집안의 기둥이 기울어 가고 있다. 헐뜯어 기울어 가고 있는 이 집에, 이 집은 곧 나라를 의미합니다. 국가죠. 국가, 조선이죠. 그때 당시로 기울어가는 집에 이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논의, 의논들이 말만 많구나. 여러 명의 목수들이, 이게 나오죠. 장인이죠. 고자자를 들고 이제 길이를 재는 잡니다. 허둥대다가 말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목수는 어떤 목수죠? 아까 몽천녀에 나오는 능력 있는 장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인데 고자자를 들고 허둥대고 있는 능력 없는 장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둥 들보는 다 기울어 가고 있는데 논의만 무성하지 실제로 능력 있는 신하는 없고 여러 목수들이 있기는 있는데 고자자를 들고 허둥대기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지러운 조정의 실태를 한탄하고 있는 작품을 정철이 썼거든요. 이게 수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수는 능력 없는 장인을 말하고요. 이 윤선도의 몽천녀에 나와 있는 이 장인은 나라가 무너질 때, 그리고 궁궐을 다시 고칠 때 어떤 능력 있는 신하가 나와서 다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은 있어야 할 충신을 말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목수는 능력 없는 신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몽천녀의 장인과 정철 시조의 목수는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신하들로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컨트라스트입니다. 대응이 아닙니다. 일치가 아니에요. 코레스판드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윤선도의 몽천녀 3편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의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익혀 나가시면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어요. 1번. 자, 몽천녀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일단은 일치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허용하되 핵심 논지하고 틀린 것, 사실과 틀린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문학은 허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의학은 안 됩니다. 의학 이건 안 된다. 옹의 했는데 이건 허용할 수 있어. 그게 문학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감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옹의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의학은 사실과 완전히 틀린 것으로서 허용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백옥경, 11우, 옥황 이런 건 다 천상계잖아요. 괜찮죠? 2번. 두어라 오연월이 내 분수다.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 내 분수에 옳다. 아, 이곳은 너무나 나를 공격자가 많구나. 이런 걸 통해서 자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맞죠? 오연월은 자연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어주버 100만억 창생을 어느 시간에 어느 결에 임금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냐. 물어보지를 못했다. 이걸 통해서 윤선도 작가가 품었던 이상, 정치적 이상이죠. 경세지민,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다는 이상을 짐작할 수 있다. 괜찮죠? 이건 허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천상계 옥황과 군선 사이의 의견 대립. 군선들이 막 윤선도를 꾸짖고 옥황상제가 데리고 왔던 윤선도를 막 꾸짖었다는 것은 사실은 옥황상제를 군선들이 견제하고 있었다는 거죠. 감히 옥황상제가 윤선도를 불러왔는데 그 윤선도를 막 깠어. 그렇다면 옥황상제와 군선 사이에는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상의 정치 현실 세계도 대립이 있었고 천상계에서도 대립이 있었다. 사실은 천상계라는 것은 지상계의 우의적인 표현이죠. 천상계에서도 지상과 다름없이 대립이 있었다. 괜찮죠? 근데 5번에 보면
하늘이 무너진 때 무슨 수로 기워낼까? 기워내다는 것은 수리하다. 근데 현실 세계의 문제점은 천상계에서 비롯됨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정치 현실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생겼다? 천상계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일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 현실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치 현실계의 문제점이 천상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천상계 일은 사실은 현실계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계 때문에 현실계가 됐다, 이런 인과적인 논법은 틀린 것이죠. 틀려서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 6번째도 제가 하나 해놨습니다. 꿈과 현실, 천상과 자연이 교차되는 구조는 나와 있죠. 현실과 이상이 합일되지 못한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이상이 실현되지 못한다. 괴리가 됐다. 소외가 됐다. 불만족스러운 상태다. 이런 말이 나와도 맞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자, 이런 문제들을 풀면 여러분들이 다른 응용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보기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군데군데만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 66세 때 효종 때 17세기 중반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당쟁의 다툼이 심했다. 정치 권력의 싸움이 있었다. 그는 유배돼 가지고 해남에 머물고 있다가 뜻밖에도 임금, 효종이죠, 부름을 받았다.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상경하여 궁궐로 들어갔죠. 벼슬에 임명이 됐어. 그러나 서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 서인들이 바로 작품에 뭘로 나왔습니까? 군선, 신선들이죠. 신선들이 막 깠잖아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핑계대고 벼슬을 그만두고 경기도 양주 고산으로 내려와서 이 작품을 썼다. 발문에서 이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윤선도가 내가 탄식하고 읍조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발현되어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 어찌 동학들의 안타까움 섞인 탄식의 말. 그대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책망이 없겠는가. 여기서 이 동학들은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와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지방 고산에 있는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윤선도에게 했던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정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곤욕을 치르느냐, 이런 말을 동학들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이른바 내가 옛사람을 생각하노니 실로 내 마음을 아셨도라라는 경우인 것이다. 나도 옛날 사람들처럼 나라에 들어가서 정치를 잘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자,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 옥황상제는 뭐죠? 자신을 불러준 효종이다. 괜찮죠? 작품을 정치 현실적인 입장에서 감상을 해라. 이런 문제잖아요. 신선들은 누구냐? 비난했던 향촌의 동학들은 뭐냐면 경기도 양주 고산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안타까워서 했던 윤선도를 생각해줬던 그곳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신선들이 바로 향촌의 동학이 아니죠. 이건 틀린 거예요. 자, 3번. 오후연홀은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간 양주 고산, 자연 속의 삶입니다. 4번. 어느 시간에 있어서 물어볼 것이냐. 이것은 자신의 뜻을 임금에게 펼쳐볼 시간이 없었다. 괜찮죠? 다 못하고서 왔도다. 이 말은 임금에게, 효종에게 자기의 뜻을 다 펼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괜찮죠? 자, 이런 문제예요. 자, 마지막 3번. 이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자, 이 보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의 뜻이 있었다. 경세제민. 백성들을 구한다. 이거죠. 윤선도의 작품 공간은 현실 세계가 있고 자연 세계가 있고, 이건 정치 현실 세계죠. 정치 현실 세계, 자연 세계가 있고 하늘 세계가 있다. 근데 정치 현실은 경세제민의 이상을 펼치고 있지만 실현이 가로막힌
세계다. 그리고 자연 공간을 선택하게 됐다. 현실 정치 세계와 비교하여 자연 공간의 가치가 더 우위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된다. 그리고 천계는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천계는 하늘의 세계는 현실의 좌절과 고통을 보상해주는 이상 세계로 많이들 드러나지만 그렇지만 윤선도의 작품에서는 공간만 이동했지 현실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이상이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비참함, 결핍감. 그러니까 좌절의 공간으로 이 하늘의 세계가 등장하고 있다.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윤선도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정치 현실 세계, 자연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이 세계 공간이 나타난다. 자, 이런 공간에 얽힌 문제입니다. 자, 1번. 그래서 백옥경 11호 옥황과 같은 천상계. 그리고 천상적 존재. 이런 시어를 통해 공간이 하늘 세계이다. 천계이다. 마찬가지죠? 천계이다. 맞죠? 다 천상세계잖아요. 그 2번 두어라 5호 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다. 이걸 통해서 작가가 자연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괜찮죠? 5호 연월은 자연이니까. 3번 어즈버 백만어 창생을 어느 사이에 물어볼 수 있을 것이냐. 효종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이걸 통해서 작가가 품었던 정치적 이상을 짐작할 수 있다. 괜찮죠? 다 말도 못하고 왔다. 이걸 통해서 충족될 수 없는, 이상이 충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결핍감.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에 하늘이 무너진 때 무슨 수로 기워낼까? 요거는 앞으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장인이 능력 있는 신하가 와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비관적 인식이다. 이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미래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